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주된 테마는 아무래도 사죄, 사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현재 법적 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 후보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에서도 누구를 첫째로 지지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과를 하는 태도에서도 두 사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도박을 했다. 이것이 처음에 문제가 됐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몇 시간 만에 그냥 100% 사과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내가 교수 지원서를 내면서 허위 기록을 했다. 이게 아마 최근에는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그런 행위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날짜로 헤아리면 4일째 그때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위협을 하고 이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결국 거만한 사과를 했다. 이것이 최근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정식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뒤끝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과라는 것도 그냥 무슨 일이 있었고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어떻게 면피할 수 없을까? 혹은 좀 폼나게 사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과라는 것은 왜 사과를 하는지 그리고 사과하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이것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측의 사과 이것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들이죠. 큰아들 이동호 씨라고 해서 29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자기 이름을 앞에 내걸고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책임져야 될 거 다 책임지고 그리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이번에 이 문제가 된 일을 저지른 면에서 당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대선 후보자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도박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은 당사자가 아닌가? 이재명 후보자도 역시 당사자입니다. 이번에 이 책임을 진다 하는 면에서 당사자이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후보자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사회적 지위 혹은 법적 지위에 따라서 사과라는 것도 그 범위, 대상,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예비 후보자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지지층인 소위 좌파들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좋다. 사과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어떤가? 이 아들은 우선 직접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준 대상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사과를 했을 겁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그거야 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남은 것이 여기에서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한다 이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을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실망을 했구나. 그러면 그게 누굴까? 보통 도둑질을 하면 물건을 잃은 사람이 피해자가 될 겁니다. 지금 피해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는 상처 입고 실망한 그 피해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들, 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 편 좌파들에게 사과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는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모두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사과를 먼저 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사실관계 파악을 철저히 끝까지 해야 한다. 그 부분입니다. 사과로 사건 종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 후보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선 예비 후보자 그리고 그의 그 주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과를 하는 내용도 대상도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전체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우파 대중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김건희 씨는 어떤가? 김건희 씨는 1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를 줬죠. 직접적인 피해를. 그거야 그 양 당사자 사이에 사과를 하든 어쩌든 할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외부적으로 여기저기 해서는 안 되는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위법한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을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번 이
그 허위 기록하고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수사를 해서 법적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이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대중들, 우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대선 예비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또 당사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김건희 씨는 본인은 후보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를 친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김건희 씨는 대국민 사과를 할 자격은 없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이미 사과를 하고 이렇게 다 끝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것을 질질 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본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뭐 그러니까 대단히 많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의혹들, 문제점들, 사실은 김건희 씨의 그 좀 나쁜 점 이런 거 가운데 이번에 직접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거는 2007년에 김건희 씨가 대학에 그 교수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서를 작성해 냈는데 그 지원서에 흠결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YTN이 김건희 씨 본인과 인터뷰를 했고 본인도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부분 그랬다 하고 인정을 하고 또 변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서하고 같이 공개를 한 것이죠. 이게 나온 게 12월 14일입니다. 이제 본인도 그 부분은 그건 맞는데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교수 지원서를 낼 때 제출자의 성명이 김건희가 아니고 김명신이다. 이것도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죠. 뭐냐 하면 사람이 좀처럼 이름을 고치지 않죠. 또 뭐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해괴하다든지 남에게 놀림을 받는 이름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이름을 고친 사람이다. 이게 하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널리. 이거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성형을 했다더라. 그래서 예전 얼굴하고 달라서 사실은 같이 놓고 같은 사람이라고 알아보기 어렵다더라.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굴을 고쳤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하나는 이름을 고쳤다. 그 다음에 얼굴을 고쳤다. 그리고 교수 지원서에 지원 내용을 고쳤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제 이 사건이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데에 김명신 씨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3년 동안 기획이사로 재직을 했다 하고 써서 낸 겁니다. 그런데 이 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 협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도 전인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렇게 써서 낸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년, 2년 반? 이제 그 정도 기간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본인이 인터뷰에서 같은 12월 14일에 김건희 씨 말이 이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건희 씨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처럼 29살도 아닙니다. 지금 50살인가 그렇죠. 말하는 것이 이거 좀 안 된 얘기지만 싸가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말이 이렇게 쏙 튀어나옵니까?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그랬다고 하면서 기자도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뉴스 말고도.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이랬답니다. 정확한, 이거는 신문 기사입니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자기가 써서 낸 건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구나 이 표현을 보면 마치 김건희 씨가 검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건희 씨는 그냥 가정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가 써놓고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편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손 딱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모르겠다.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사람이 정이 붙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협회하고 내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이거는 내가 기획이사였다는 거하고 상관없죠. 내가 그 협회 관계자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이것도 기획이사라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협회 사람들을 내가 있었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 이거 전부 다 김건희 씨가 기획이사로 일하고 그 기획이사로서 뭐 계약하고 등록하고 신분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준 결과가 이게 있고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사 재직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 50살 먹은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윤석열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남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인터뷰할 때까지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에 응할 때. 본인이 인터뷰에 응할지 안 할지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준비 다 하고 나온 게 이거 준비해 왔습니까? 이 인터뷰 내가 했으면 참 상황이 많이 달랐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윤석열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입장문 내용도 이 사람들도 속이 타겠죠. 입장문이 이렇습니다. 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 때문에 협회 일을 도왔다. 기획이사였다는 것은 아니죠. 이사였으면 이사고 아니었으면 아닌 거지 뭘 돕고 아는 사이고 친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같은 건물에 있었고. 이 입장문에서도 따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 보수를 안 받았고 상근도 안 했다. 그러니까 거기 근무한 것도 아니죠. 그냥 도와줬다. 친하게 지냈다. 이거는 업무 관계가 아니죠. 그냥 호의 관계, 친분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거를 쓸 때 재직 기간을 착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어디다 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변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런 걸 어디서 입장문이라고 내고 있습니까? 입장문을 내려면 확실히 조사해서 증거를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입 닫고 있든지. 윤석열 선대위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5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반박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김건희 씨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것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 본인의 발언, 본인의 이런 행위 이거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반박을 했다. 이거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대학 관계자가 있으면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한번 물어보라.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그리고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이건 윤석열 후보의 그 매너 없는 말투가 글자만 봐도 그냥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상근 이사라는 건 출근하는 게 아니니 이런 현실을 좀 보라. 저쪽에서 떠든 거 듣기만 하지 말고 관행에 비춰봤을 때 어떤 건지 좀 봐라. 이렇게 설쳐대다가 시간 강사들이 대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죠. 자, 윤석열 후보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검찰총장 하면서 식물 검찰총장이어서 놀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조리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그 시간 강사가 됐든 말았든 아무튼 교수 지원서를 자기가 써서 냈는데 처음에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나중에 이 같은 날 일부 자백했죠.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어서 가짜로 썼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시간 강사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아니고 시간 강사 지원서를 김건희 씨가 써서 냈다 하는 겁니다. 남이 써서 냈으면 그 사람까지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써서 냈으니까 지금 YTN에서 그거 사본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보관돼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제출했다. 허위 기록을 한 게 문제지. 지금 윤석열 후보 겸임 교수는 다 그렇게 뒤로 그렇게 뽑는 거다. 이런 부패한 관행에 숨어서 허위 기록한 걸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거는 부패한 관행보다 더 썩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12월 15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걸 반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15일에 김건희 씨가 뭐 뉴스에 이렇게 잠깐 나와서 사과했다 이랬죠. 그게 이겁니다. 조선일보를 봤는데 아무튼 기자가 허위 이력하고 관련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 거냐 이러니까 아니 사과 드린다 이랬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과 발언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거기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 내가 사과를 할지 말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뭐 하라 그러면은 할게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겁니까?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겁니까? 이때 질문이 정확히 청년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심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까? 아무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누구냐? 교수 지원서에 허위 기록을 한 허위 기록자입니다. 자랑스러운 사회적 신분은 아니죠. 대선 후보자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 사과하겠다.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그런데 이런 김건희 씨의 그 발언이 아무튼 뭐 자막이 됐든 해서 방송으로 그리고 신문 보도로 나갔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여기에 대한 소감 뭐 그런 식의 발언이 기가 찬 발언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 정말 말을 곧다이로 하다가는 맞죠. 이거 제3자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의 배우자. 그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부인은 없죠. 지금에 와서 영부인 자리 누리겠다 하고 또 그런 초법적인 행위를 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같이 청와대 들어가서 살 사람이 아니죠. 국민 세금으로 거기서 살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같이 청와대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 후궁 서너 거느리고 그중에 5번째 후궁이 이번에 처신을 참 잘했구나. 나는 잘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당신들 부부의 문제 아닙니까? 당신이 죄인이야. 국민들이 속이 터지죠. 이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걸려도 같이 보고 갑시다. 윤석열 씨가 이랬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자기 마누라 보고 부인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존댓말 안 배웠죠. 항상 느끼는 게 보통 가정에서 쓰는 말을 위아래 가려가면서 쓸 줄 모른다. 번번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원서에, 뭐 입사 원서에, 입학 원서에, 지원서에 허위 기록을 하는 게 처리한 일입니까? 가짜 이력 쓴 게 그게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입니까? 그게 범죄지. 그리고 사인의 신분이 도대체 뭡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인의 신분으로는 그거 다 해도 되는 거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자신이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국민이 아주 고상하게 높은 기준으로 바라다 보니까 이력서 위조하고 사기치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 보통 다 하는 건데 국민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은 이력서에 허위 기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들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랬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러한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이 아예 채점자예요. 그러면서 100점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많고, 여권의 공세가, 민주당의 공세가 기획 공세이고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기획공사를 했든 말았든 교수 지원서에 허위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6살짜리도 알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런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리고 20살이 되면, 이렇게 되면 처벌받아야지, 수사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검사한 겁니까? 여기에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를 보면은 이 집안 참 대단한 부창부수다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이 집은 여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장단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남자 이거 괜찮은 건가? 우리 대선 예비 후보가 이 장단이나 맞추는 이 남자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하겠죠. 이렇게 되자는 소리를 하고, 이건 한국인의 상식이 아예 없는 겁니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학교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러면서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한 거야? 뭐 이렇게 모든 게 지금 그 집안이 흔들리는 거죠. 집 안이 아니고 저 밑에 땅바닥이. 이렇게 버티다가 12월 17일 윤석열 후보가 이 신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A4 크기의 종이에 써온 입장문을 읽었다. 이게 이제 사과했다고 하는 그 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것. 김건희 씨의 소행이 이거라는 거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글자를 쓸 때 받침을 빼먹었나? 아니면 여기에서 기획이사라는 거를 그게 안 써야 되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썼나? 자, 뭐가 잘못된 거냐? 자기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이거는 준법 국민이 할 짓이 아닙니다. 범죄자나 할 짓이지. 윤석열 후보 검사했으니까 피의자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발뺌을 하죠. 그것도 아주 그 소위 질 나쁜 피의자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거의 99.9% 국민은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을 찔러놓고 그냥 손이 미끄러졌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경력 기재를 정확히 못해서 그래서 사과를 한다고? 사과하지 말지.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세상에 생기지도 않은 회사에서 2년 넘게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얘기를 그걸 써서 교수 지원서에다 써놓은 것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지금 말을 뒤집어 놓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이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린다. 윤석열 씨, 세상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자, 이 부부가 리걸마인드가 바닥이다. 도덕감이 꽝이다. 이 순간에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할 때는 그걸 내놓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돈인지 백인지 뒤에 숨어서 이런 일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버텨왔던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리고 국민이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물러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과조차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도덕감은 바닥이다. 지금까지 보기엔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건희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본인이 뭐 좀 인정했다 그랬죠. 그 부분이 이겁니다. 지원서에 쓴 수상 경력 중에 2004년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썼답니다. 김건희 씨가.
그런데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 거죠. 자기가 써서 내놓고 그리고 교수로 들어갔는데 2007년이면 지금 10몇 년 지난 이때 와가지고 그거는 그때 사실이 아니었다. 가짜로 썼다. 허위 기록을 했고 지원서에 가짜를 썼다. 이래놓고 김건희 씨 말이 이겁니다. 그거 내가 돋보이려고 한 욕심으로 그렇게 썼다. 그것도 죄라면 죄. 본인이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가지고 있는 게 탐나서 그걸 깨뜨려 버리고 그게 좀 내가 습관적으로 심통이 나서 그랬어. 그것도 죄라면 죄. 지금 쉬운 살입니다. 무슨 문제 있는 의사결정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만일 의사 무능력자라든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통제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한다면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결격 사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단체로 상을 받은 것을 개인이 상을 받은 것으로 적은 수상 경력 2건이 또 들어갔습니다. 단체로 상을 받은 걸 내가 받았다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후보 혹시 이거를 일부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단체로 받은 상은 개인상이 아닙니다. 개인상은 제로입니다. n분의 1이 아니고. 이거는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상 받았다고 쓴 게 학교 진학을 하려고 쓴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냐. 대학교 입학할 때 내가 쓴 게 아니고 교수 되려고 썼는데 무슨 문제냐. 이거 말 됩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라면집도 같이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몰상식하면. 그리고 몰상식이 아니고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어째서 학교 진학하는 학생은 가짜 쓰면 안 되고 교수 지원하는 교수는 가짜 써도 됩니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그 지원서 쓸 때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하고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뒤로 미룹시다. 그런데 자기가 교수 지원서를 가짜를 쓸 때 공무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었다. 이거 그거죠. 문서 위조죄라든지 또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같은 거는 공무원이나 공인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신분범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거 누가 코치해 줬습니까? 윤석열 선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있습니까? 공무원 아니면 가짜 기록을 해서 교수 지원하는 거다. 윤석열 후보도 그랬죠. 그 기록 같은 거 상관없다. 가짜 써도 된다. 먼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는 과거에 법을 위반한 행위, 그걸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짜로 이런 걸 막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옛날에 한 거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좀 돋보이고 싶어서 가짜로 썼는데 그것도 죄냐, 이런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김정숙 여사, 어느 정도의 사람이 그를 보좌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권한을 누리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은 뭐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배우자로 있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 본인 문제는 따로 검증하겠지만 배우자 검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것만으로 윤석열 후보는 결격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튼 사과라는 걸 했으니까 언론사들이 이러죠. 3일 버티다가 그냥 맛보기 사과를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사과하고 나서 또 무슨 누굽니까? 이양순가 누구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더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나중에 두고 보자 한 거죠. 맛보기 사과다. 더 알아보고라는 게 뭡니까? 이런 부부면 뭔가 핑계대고 뭔가 빠져나가고 아니면 알리바이를 뒤에 맞추고 인터뷰 다 하고 뭐 방송 몇 번씩 나가고 그러고 나서 뒤에 알리바이 맞추겠다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믿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 사과하고 자기 편인 좌파들에게 사과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지지하는 자기들 편 좌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는 후보자도 아니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과라는 거를 김건희 씨가 글자를 정확히 못 써서 사과하는 게 맞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자, 윤석열 후보는 첫째, 대국민 사과야 하겠지만 보수 우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죠. 3일이니 4일이니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보수 우파에게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겠다. 어차피 사실관계는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안 해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검사가 아닙니다. 피고인인 겁니다. 김건희 씨하고 같이. 어디서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보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사과를 안 하겠다고 버텼을까? 이거 사실관계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요만큼은 잘못했고 요만큼은 아니라고 하겠다고 했죠. 그게 뭐냐? 윤석열 후보의 마음가짐이 반대편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겠죠?
좌파에게 사과할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싸우고 버티고 한 겁니다. 우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 겁니다. 얼마나 사과하면 될까 이러면서. 이때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신은 좌파하고 원팀이냐? 너의 지지층은 좌파냐? 사실 윤석열 후보 모든 정책 그리고 가서 비위 맞추고 하는 게 다 좌파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좌파 위주입니다. 한국노총 가서 뭐 다 해드리겠다 이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얼만큼 사과를 하든지 이랬죠. 이재명 후보 측하고는 순서가 반대죠.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은 사과하고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수사기관 다 하고 채점하는 사람 다 하고 뭐 자기네들은 지엄하고 높은 분이라서 그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 배우자가 본인이 사과하는 예는 못 봤습니다. 이런 소리도 했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왜 이재명 후보하고 이 순서가 반대일까? 이재명은 사과하고 사실관계는 그 국가기관에 맡겼는데, 맡긴 게 아니고 그쪽 일이니까 처분에 따르는데, 윤석열 후보는 내가 사실관계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왜 순서가 반대일까? 혹시 이재명 후보는 좌파이고 윤석열 후보는 보수여서 이렇게 정반대인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저 순서가 우리 보수의 순서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좌파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월급은 보수 우파에게 받고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좌파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좌파 식당에서 회식하고 좌파 식당에 술 팔아주고 좌파 차를 타고 휴가 즐기고 모임을 갖고 이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아예 출근을 좌파 사무실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좌파 사무실에 있는 사장을 자기 사장인 줄 알고 머리 숙이고 그 사무실에 있는 과장을 자기 상사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이 월급은 보수 우파가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가?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고 보면 윤석열은 원래 좌파 빌딩에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카우트 해왔죠. 그렇다면 윤석열이 좌파 빌딩에 좌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건가? 윤석열 후보의 휴대폰 내비게이션은 아직 저쪽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저쪽으로 출근을 하는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수 우파 여러분, 이제 윤석열이
자를까요? 바로 이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이제 앞서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둘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 순위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방법은 리마연이 말한 중대 결심밖에 없습니다. 보수 우파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중대 결심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